원래 오늘 화려하게 불타는 금요일이 돼야 되는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찬물이 끼얹어진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전마다 한 번씩 달려보려고 품을 잡았었는데 비트코인이 자빠지면서 죄다 나가리가 되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 너희 새끼 똑바로 안 해라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비트코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알트코인들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다.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23만 1000건으로 전주 대비 13,0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말이기 때문에 이 지표가 더욱더 주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은 연말 연휴들을 맞이해가지고 보통 사람들을 추가로 고용하곤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자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12월달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100%까지 올렸습니다. 수치상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노동시장까지 식어가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본 것이죠. 자, 한편 미국 증시 보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으로는 소폭의 하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사항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단박에 미끄러지면서 35,70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더리움 2,000달러 선을 내주더니 1949달러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38,000달러대의 강력한 벽을 뚫지 못한 비트코인, 알트코인들까지 괴롭히고 있는데 하락세가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주말에는 코인들이 순환 펌핑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쪽 후보 중에 한 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렇게 공약을 걸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은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규제 대다수를 폐지를 시켜버리고 특히 SEC 직원 수를 대폭 줄일 것이다. SEC를 포함한 연방 인력을 75% 줄이고 금융 및 투자 규정 완화를 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정부가 경제에 간섭하는 규모를 줄인다라는 것, 정부가 덩치를 줄인다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일일이 간섭을 다 하죠. 그러면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자정작용까지도 전부 다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멈춰야 미국이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가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만약에 바이든이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알설 헤이지가 이야기합니다. 달러 유동성이 증감에 따라서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11월 초부터 뉴욕 연준이 보유한 역레포 잔액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액은 변하지가 않았고 시장에 2천억 달러 가까운 유동성이 투입이 되버렸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남겼습니다.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랠리가 일단 지속되게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더블록 같은 경우도 연준이 2024년 비둘기파적인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상당한 자본 유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내년 중순쯤 해가지고 연준의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지게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이때까지 위험자산은 압박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이지만은 이후 2024년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와 경기 침체가 더해져서 상당한 자본이 위험자산에 유입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돈이 좀 더 풀리게 된다라면은 더욱더 여기에 탄력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더. 최근에도 말이 많습니다. 뭐가 말이 많냐면은 최근에 테더 시총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USDC 같은 경우는 시총이 훅 줄어들고 있는데요. 딱 보면은 이거 왜 이러지? USDC가 좀 더 믿음직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유를 들어본 즉슨 테더를 암호화폐 업계의 나쁜 인간들, 여기서는 뭐 짜오장평 이야기도 나오고 저스틴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테더를 몽땅 찍어가지고 USDC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달러로 인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거의 음모론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조만간에 미국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서 USDC 상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더 퍼드가 불거질 것인가? 아니면 퍼드에서 그치지 않고 위기까지 전파가 될 것인가?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테더 시총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가운데 USDC 같은 경우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고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 테더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비트코인 채굴에 5억 달러를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의 목표는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테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한다. 빨리빨리 해라. 투자. 자, 그 다음으로는 분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외환거래업체인 FX프로의 분석가 알렉스 쿠프치케비치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상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38,000달러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은 결국 46,000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현물 ETF 승인 때까지 비트코인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비트코인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역시나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이 많이 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석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첫 번째로 꽥꽥 오리 선생 언제는 또 4만 달러 간다며 6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포지션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37,500달러에서 상황이 안 좋아 보였었는지 일단 다 팔고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꽥꽥 오리 선생. 참고로 이 친구는 이번에 비트코인만 투자를 했었는데요. 적당히 수익을 보고 나와가지고 내년 1분기나 2분기 때 재진입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 그래도 나름 쪽집게로 알려졌었던 꾀꾀 우리 선생이 나왔다. 약간 신경이 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이클 버리도 틀리는 마당에 이 사람도 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여러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닥터 프라핏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내가 숏자리를 정확히 짚어냈었지. 내가 짱임이라고 자랑을 일단 한 다음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1분 기준 20일 2평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가격대는 36,30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36,300달러 선을 내주게 된다면 34,000달러까지 직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이 나간 후에 비트코인이 37,668달러 정도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을 때 차트상에서 가격에 대한 피로감이 여러 시간대에 보여지고 있으며 하락 다이버전스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될 것이며 비트코인의 단기 고점이 찍혔거나 조만간에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비트코인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답글을 달았는데요. 비트코인 고점은 4만에서 4만 1,000달러가 될 거야. 그러자 로만 분석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나야 좋지. 내가 체인링크를 25달러 이상에서 팔 수 있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 혹은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반등 및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튜얼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자리 지금 36,000달러 선부터 비트코인 롱을 쳐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트레이더 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이 자리 36,241달러 아래로 흐르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34,500달러까지도 열리게 될 수가 있겠으나 혹시라도 지난 월요일 저점이었었던 대략적으로다가 36,300달러 선, 400달러 선이 된 것 같은데 그 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면 오히려 반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자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매크로 CRG 분석가는 야 니들 지금 쫄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 비트코인은 와리가리를 친 다음에 다음 상승을 이어갈 거임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혹은 알트장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요. 근데 원래 상승장 때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조정을 살벌하게 받으면서 올라갑니다. 최근 나온 조정 같은 경우는 살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다만 불안한 점이 있다라면은 비트코인 때문인데 그 외 알트코인들은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좀 더 올라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차트 같은 경우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시총 차트가 아닐까.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 차트가 일단 저항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고 위에서 안착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다가 자금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서 암호화폐 전체 가격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아직까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나 메이저 코인 중에 최근에 가장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다가 이번 하락 후에 약간의 축적을 거친 후 추세, 저항을 뚫고 전고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 뚫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분석을 공유를 했었고요. 또 다른 분석가 역시 지금 이더리움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수렴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다가 결국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지지를 잘 지켜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덴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사토시 차트를 들고 오면서 이더리움이 후달리고 있으면서 다른 알트들에 비해서 오히려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사토시 차트상이 해당 구간을 지켜줄 수 있다면 당연히 반등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지금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과연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들의 마티형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 한편 크립토 랜드 분석가는 헤데라 해시그래프 지금 기모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모 온 다음에 위로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에이다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을 꾀하고 있다. 해당 자리를 넘어서게 된다면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어제 피델리티 관련된 호재에 이어서 이번엔 JP모건 관련된 호재 또한 나왔습니다. JP모건이 아발란체의 기술을 그들의 포트폴리오 상품 개발에 활용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해당 소식과 함께 아발란체에 지속적으로다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머리가 좋죠. 호재는 상승장 때 내보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아발란체의 좋은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알비트럼 같은 경우는 폴리곤보다 채택 증가세가 높아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아비트럼 생태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틱에 비해서 가격 상승세는 좀 뒤지고 있는 상황. 과연 지금부터 뭔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알트코인들 거래소의 이동 관련된 소식인데요. 팩쉴드가 밝히기를 얼마 전에 모든 솔라나를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졌었던 FTX가 이번에는 780만 달러 상당의 트론을 바이낸스로 입금시켰다라는 소식을 내보냈습니다. 던지겠다라는 것이죠. 저스틴 선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겠다. 이어서는 FTX는 다 팔았지만 고래들은 더 팔 수 있다. 한 고래가 솔라나 50만 5034개를 언스테이킹 한 다음에 거래소로 보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물량을 받아먹을 수 있다라면 솔라나 계속적으로다가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으로 알설 헤이즈로 추정이 되는 주소가 대량의 스시 33만 1470개를 마찬가지로 거래소로 이체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고래는 28만 5천 개의 체인링크를 바이낸스로 옮겼는데요.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알트코인들 추가 하방 압력을 막아내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재미난 정보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가 밝히기를 한국 기반 거래소들의 시장 점유율이 5.2%에서 11월 12.9%까지 2배 이상 상승을 해버렸다. 10월과 11월에는 뚜렷한 거래량 증가를 동반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라고 하면서 이번 상승장의 주역은 누구? 한국 사람들이다 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야, 새삼스럽게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 정말 돈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정말로 한국인들이 순수하게 거래량을 늘려가지고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은 중국의 검은 세력들이 뒤에서 한국 시장을 주물럭주물럭 거리고 있는 것일까? 금관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암호화폐 감독과 검사, 조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에 대한 조사 권한까지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업비트를 좀 잘 털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투자를 잘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주식에 260억 원어치를 밀어 넣어가지고 1분기 만에 무려 40%가량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야, 웬일이야? 역시 코인이 답이지. 참고로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은 전 세계 미디어에 계속해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웃지 못할 사건, 중국인들이 미국에서 현지 은행과 금융기관을 속여가지고 1000만 달러 이상을 훔친 다음에 이를 암호화폐로 바꿔가지고 거래소로 보냈다가 잡혔습니다. 중국 및 대만 국적을 가진 범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최고 82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한국이었으면 5년에서 10년 받고 나올 수가 있었을 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즐기는 문화만 받아들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바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힘든 시기에도 같이 좀 가보지야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